만장하신 사만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정말 춥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요즘 부동산 이슈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종 이런 뉴스를 해석해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전월세로 사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우리 모두의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올해 5월 9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 5월 9일이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이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 때 받던 세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월 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야, 82.5%. 이 숫자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칩시다. 보통은 이야, 저 집 10억 벌었네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약 한 8억 2,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은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느껴지시나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도 살인적이라고 그 난리를 지는데 82%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가렴주구 수준이 올시다. 정부의 의지는 생각보다 확고합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명확한 메시지를 줬는데요.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없다쿠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또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한한데 어떨까? 그래도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답니다. 버티면 보유세로 더 세게 압박을 합니다. 자, 이래 되면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아예 없으세요.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보유세 강화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집을 파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팔아도 세금으로 손해, 가지고 있어도 세금으로 손해. 이거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주택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인데 나는 집 한 채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대다수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다.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실제로 살지 않으면 모두 투자용 주택이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겠다고 이 칼을 뽑은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 봅니다.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남기려고 하시겠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전부 정리하고 서울 중심부의 이 대장 아파트 한 채로 몰리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서울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수요가 더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둘째, 전월세 구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민간 전월세 공급의 90% 이상이 다주택자분들 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팔거나 본인이 살기 위해 들어가시면 전월세로 내놓을 집이 확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은 전월세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셋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전에 집을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는 이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지금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하지요. 요즘 저런 현상이 곳곳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나갈게요. 대신에 이사비 주의서 하면서 많게는 무려 1억 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또 억울하죠. 양쪽 다 힘든 상황이 올시다. 자, 이런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급하게 집을 팔려는 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집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집을 팔 수도 없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버티기도 힘들고 결국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격에 팔 바에야 그냥 죽을 때까지 보유하겠다 쿠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은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세입자분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은 정말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벌따기가 될 수 있고 또 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다주택자시라면 5월 9일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자, 1주택자라면 실거주 여부가 앞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계약 만료 시기를 확인하시고 다른 옵션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경량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그 대응 전략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